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코스피가 2,500선이 현재 깨졌습니다. 이미 진작부터 사이드카는 발동이 됐습니다. 사이드카란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5%, 그러니까 기준 가격 대비해서 5% 급락한 게 1분 이상 지속될 텐데 4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거고요. 시작하자마자 외국인의 투매가 막 나왔거든요. 현재 현물과 또 선물 시장에서도 투매는 여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8% 이상 급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 7% 이상 떨어지죠. 현대차, 기아차가 7% 급락, 금융주 섹터 같은 경우에도 7% 이상 추락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일본 증시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기도 하면서 일정 부분 장이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고 대만 증시 역시 8% 이상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이 검은 금요일이었다면 오늘은 검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힘드실 텐데 오늘 마켓나우 3부에서 그 마음을 좀 달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한시 시황부터 만나보시죠.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 6.7% 또 한 번 급락하는 흐름으로 180포인트 이상 추락을 합니다. 2,497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닥 역시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파랗게 질리면서 거의 7% 가깝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53포인트 추락하면서 725선에서 위치하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수급 현황 이어서 만나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 장 출발할 때부터 외국인의 투매는 있었습니다. 1조 넘게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전자 섹터 가장 많이 팝니다. 철강, 금속, 화학 섹터 순으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관 쪽에서도 1,146억 원 팔고 있는데 개인이 나홀로 받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1조 4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짚어볼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코스닥. 오늘 양시장에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타나는 거고요. 외국인이 1,371억 원, 기관이 562억 원 동반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1,371억 원, 기관이 562억 원 쌍끌에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이 나홀로 팔자 1,958억 원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은 좀 방향성은 다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세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 보면요. 대부분의 전광판이 파랗게 질렸는데 에너지 섹터와 방산 섹터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방산 섹터는 이 하락하는 장에서도 유일히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K방산 역대급 실적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 빅4 2분기 영업이익이요. 1년 전과 비교해서 3배가 증가한 흐름들입니다.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빅4를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3,588억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 디펜스와 하나 방산의 통합 시너지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합병 당시 작년 2분기로 가보면 그 1년 새에 전년 대비해서 357% 증가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무기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실적의 호재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주포 K9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연장 로켓 천무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이렇다 보니까 2분기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늘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대표적인 현대 로템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기 기준으로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폴란드행 K2 전차 물량이 그 인도 물량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급증한 게 호실적의 주요 배경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잘 나왔는데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어서
1년 사이 785% 이상 증가한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산 비포의 2분기 실적을 확인했고요. 이들의 수주 잔고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빅4의 수주 잔고를 계산해 봤더니 거의 100조 원에 가깝습니다. 91조 원을 상회했다라고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간 방산 추출을 늘릴 예정인데요. 약 27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방산은 날로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 확정 리스크를 먹고 나날이 튼튼해지는 것, 이거 약간 좀 안타까운 일일 수는 있어도 방산주에는 호재입니다. 첫째 국가는 미국, 두 번째는 러시아, 프랑스, 다음에 우리나라가 4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위비 구축에 대한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대선도 다가오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선의 무게가 자주 국방력에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K방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방산은 이후에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점주입니다. 다른 종목들이 정말 거세게 떨어질 때 오늘 그래도 선방을 나름 하고 있는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도 그렇게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어컨과 선풍기 매출이 급증했다라는 소식도 덩달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편의점주 같은 경우에도 수혜주다라고 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덥기 때문에 빙과류 그리고 음료수를 많이 사 드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매출이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나타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GS 리테일, BGF 리테일, 이마트 등등 최근 주가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GS25를 갖고 있는 거고 BGF 리테일은 CU 아실 것 같습니다. 이마트는 자회사 이마트 24가 있습니다. 사실 편의점주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들어서 대형 마트와 비슷하게 잘 못 갔습니다. 내수 수요가 부진했고요. 그리고 이 출점 수가 그렇게 증가가 많이 못했습니다. 올해 6월 편의점 이 점포 수의 그 증가를 보니까 2.7이었는데 보통은 4에서 6% 증가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마트 주와 비교해서 비슷하게 못 간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난달 말 폭염이 시작됐고 지금도 너무 더운 날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수출, 매출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얹어지다 보니까 좀 방향을 터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많이 저렴해졌다. 그래서 가격 수준에서는 부담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폭염 휴가철 살만한의 편의점주 다뤄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이 시작됐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가 있어서 좀 찾아왔습니다. 8월은 잔인하다라는 부분인데 44년과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8월이 가장 수익률, 월 평균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저조한 날은 8월, 9월, 2월, 6월 순이었고 반대로 수익률이 괜찮았던 달은 11월, 1월, 7월, 3월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비추어 봤을 때 7월 그 초순만 하더라도요. 우리 증시가 한 2년 몇 개월 만에 2,900선을 넘어섰다라는 호기가 있었는데 이게 AI 거품론이 있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고 중동발 리스크가 더해지다 보니까 지금 완전 고꾸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8월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요소를 떼어내더라도 7월이 좀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있었구나. 이런 또 의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쨌건 지금 굉장히 힘든 잔인한 달을 보내고 계시는 건데 보시다시피 조금 수익률이 저조해졌을 때 저가 매수의 힘은 과연 또 나올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평균 수익률 이런 편차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 이런 흐름들 더불어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잔인한 달이 빨리 좀 갔으면 하는 바람 이런 부분을 좀 담아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사이드카가 4년 5개월 만에 발동이 됐고 아시아 증시가 전부 다 이제 파랗게 질렸고 미국 증시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마켓 스핀 보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갑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저희 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사람인지라 이런 시장을 보면은 이제 막 기운도 안 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거든요. 예. 이 삼성전자 8%, SK하이닉스 7% 이상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속수무책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런 시장이 사실 4년 몇 년 만에 이제 4년 5개월 네.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니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오늘 충격입니다. 충격의 충격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휴가 기간에 지금 얼마나 기분을 망쳤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사이드카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과거에 사이드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도표를 통해 가지고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든요. 자,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다시 말해서 지금이라 그러면 오늘 월요일이죠.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장에는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틀 하루 그리고 이틀 2일 차에는 어떤 일이 있냐라고 보게 되면 2016년도에요. 여러분 브렉시트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답답한 그 시절 때가 있었는데 어찌 보면 2016년도와 지금하고 정말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한미약품이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바이오의 전성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그 후유증이 다음 해도 연결됐는데 그 또한 이 글로벌 악재의 중 하나였던 브렉시트로 통해 가지고 또다시 투매 물량이 이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2월 12일 날 6%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 2%대 반등을 했고 그 다음 날 또 2%대 그대로 다 살렸습니다. 자, 그 후에 6월 24일 날 다시 한 번 더 4.8%의 급락이 나온 후에 다음 날에 0.2, 그 다음 날에 1.8 올랐습니다. 자, 그 이후에 트럼프 정부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악재 속에서 마지막 자리에 이 급락이 나왔었던 투매 물량이 불렀었던 2019년 8월 5일 날 7.5% 급락이 나온 후에 그 다음 날에는 밑에 꼬리가 상당하게 크게 달리면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 3.2였지만은 오히려 더 장중에 6%까지 밀렸다가 마이너스 3.2로 마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저점을 만들었고 그 다음 날 2.4% 급등을 했습니다. 또 다시 2020년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때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 많이 나셨을 겁니다. 코로나 3월 12일 날 마이너스 5.4 다음에 7%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질병 다시 말해 불확실성의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급락이 나왔는데 특히나 다시 한 번 더 이 13일 날이었습니다. 13일 날 다시 마이너스 7% 다음에 마이너스 3.7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이 잡혔죠. 2%대 찍고 나서 엄청난 상승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020년 3월 23일 날 5%대 다음엔 8%대 다음에 5.3%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급락을 통해 가지고 다음에 이 나오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은 사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사실상 저도 여러분들 이 캔들을 보고 지금 현재 빠지는 종목 수, 지금 코스피에서 지금 13개 종목 오르고 있고요. 918개 종목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41개 종목이 오르고 있고 1617개 종목이 지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내일이 어떻게 될지, 당장이 급하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눈이 캄캄합니다. 자, 그러나 과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 지금이 또 여러분들한테 큰 기회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마이너스율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까지도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 여러분들한테 오늘이 저점이다라는 말을 하기에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이 과거 사례를 통해 가지고 반등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더 있기 때문에 오늘은요 무엇보다도 과거 사례를 통해 가지고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우리의 희망을 안고 오늘은 마이너스는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캔들을 볼 필요 없이 그냥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섹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과거 사례를 통해 가지고 반등은 어느 섹터에서 그리고 어디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지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검은 월요일 시장 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사이드카가 발동된 상황 안에서 지금 코스피는 상승하는 종목 수가 14개 그리고 코스닥은 34개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그게 이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섹터들이 파란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테마 쪽 보면 1등 에너지 섹터만 유일하게 빨간색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쪽에서는 GSE가 22% 급등, 대성에너지가 16%, 흥국석유가 8%, 중앙에너비스 7% 해서 상승률 상위와 그래도 거래량 상위 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고요. 2등 방산 섹터도 현재 보합권인데 휴니드, 스페코, 한일 단조 종목들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 그 외에는 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테마 네. 이쪽에서 좀 하나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유일하게 오르는 섹터가 맞습니다. 에너지 조금 전에 방산.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네네네. 지금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가 13개, 코스닥이 34개인가에 또 이제 또 50개도 줄어들고 안 있는데 됩니다. 야, 이게 좀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섹터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 내일 만약에 반등, 이틀 뒤에 반등이 났을 때는 현재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있는 단순 이게 이슈로 움직이는 테마들은 오히려 더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쪽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까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방산입니다. 자, 요즘에 이스라엘과 또 다시 이란과의 이 무력 충동이 예견되다 보니까 기존의 이 우리나라의 단기 트레이딩성의 이 방산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방산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밸류 관점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방산의 관련 종목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빅텍은 기존에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방산 전문 기업으로서 전쟁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리스크에 관련돼서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란과 그리고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전방되다 보니까 방산주가 들썩이고 있고 특히 오늘 내일 안에 또 이 보복성 공격이 이루어질 거라는 미국 측의 예측과 보도를 통해 가지고 오늘 방산 쪽 트레이딩 방산 쪽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빅텍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밸류 관점으로 보시는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왜 제가 다른 이 휴니드라든지 아니면 스페코라든지 다른 쪽에 이야기 안 드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먼저 두 번째로 설명이 드리냐면 기존에 여러분들 캔들을 보시게 되면 5일선 패턴으로 아주 견고하게 양음양 패턴으로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세rum봉이 연차례 나오고 오늘 특히나 21선 이탈하는데 외국인은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영향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급락을 멈추고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연출이 된다면 오히려 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한 번 더 30만 원 이 추세를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당일 청산으로 매매를 가능하신 분들은 당연히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그리고 휴니드 쪽으로 매매하시고 오히려 더 며칠 지금 현재 이 지수 급락을 통해 가지고 저점 매수를 하실 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조, 3조 3천억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순항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마이너스 5%대는 지수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산주 이슈 브리핑에서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실적도 잘 나오고 수주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추가적인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추락하는 시장 상황에서도 선방하고 있다는 점은 네. 돋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테마는 뭘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오늘 테마의 전광판을 정시 전광판을 보게 되면 에너지 밖에 사실 플러스가 난 게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저번 주에 좀 많이 이야기 드렸고
떨어졌고 오히려 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듯이 그러면 내일 아니면 이틀 뒤 지수가 반등이 났을 때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섹터가 무엇이냐라고 설명하게 되면 기존의 주도 섹터로 보였었던 섹터, 따지 말해서 이동평균선이 지금 5일선에 있는지 21일선에 있는지 아니면 60일선에 있는지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탄력도는 많이 틀려질 겁니다. 오히려 더 저항선이 부딪히는 모든 이동평균선을 이탈해서 지금 현재 세럼봉의 투매 물량이 나오는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은 날 수는 있으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적일 겁니다. 자, 오히려 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음봉 공략이 가능한 CDMO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1.43%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인과 기관은 지금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오늘 같은 이런 장에 1%대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지금 현재 시장은 기존에 주도주였던 CDMO 쪽으로 아직 투매 물량 없고 오히려 더 외국인들은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매출 2조를 돌파하고 연 매출 4조 원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캔들이 나오는 현재 자리는 내일 한 차례 더 변동성이 있을지언정 지수 반등 시에 제일 먼저 좀 봐야 되는 종목 첫 번째로 CDMO 쪽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셀트리온입니다. 자, 오늘 지수 급락입니다. 자, 웬만한 종목들, 웬만한 우리 대한민국의 종목들이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61선뿐만 아니라 121선까지 모두 다 이탈하여 지금 현재 투매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셀트리온은 61선 지지 캔들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그래도 21선까지 돌파를 하다가 지금 현재 밀렸습니다.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 오히려 들어오고 개인만 팔고 있는 현 자리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하반기에 주도주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올해 사상 첫 3조 매출을 돌파 전망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에 전체적인 시장의 이 미국의 양 후보 모두 다 약가 인하를 통해 가지고 바이오시밀러의 전성시대가 이제는 천천히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지수가 돌려지게 되면 CDMO 쪽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꼭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워낙 패닉장이다 보니까 누가 덜 떨어지냐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바이오 섹터 CDMO 관련주. 네, 맞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래도 일정 부분 유입되는 섹터이고요. 장기 테마에서는 지금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해외물류가 조금 더 치고 올라왔네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실적이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테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2차 전지 쪽으로 좀 더 관심이 쏠립니다. 네. 자, 오늘도 2차 전지 물론 떨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바이오 시밀러처럼 좀 덜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저항선이 없어야 되고 이동평균선을 지금 물고 행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다시 말해서 화, 수 안에 지수가 반등이 났을 때 하단보다도 상단이 열려 있어야지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바닥 따지는 그런 과정인 네, 거죠? 그런 종목들을 지금 찾아야 된다는 네. 거죠.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과대 낙폭을 통해가지고 기술적 반등은 전 종목 날 수는 있으나 네. 기술적 반등을 통해가지고 오히려 더 위에 매물대로 쌓아놓은 거를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있어서 2차 전지의 에코프로 BM을 차트로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요, 오늘 음봉은 납니다. 마이너스 3.5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패턴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이동평균선을 21선을 저항을 받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캔들 12개를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캔들 10개에서 12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어떻죠?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거의 말하기가 불편할 정도 급락이 나오는 가운데 3.5%의 지금 행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항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대, 매물대의 캔들이 작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17만 9,300원을 달리고 있는 현재 자리는 언제든지 지수 반등 시 에코프로 BM은 바로 62선 돌파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은 사고 팔고는 하고 있습니다. 단 기간은 연일 사면서 지금 현재 캔들 15개, 16개, 거의 2개월 가까이 지금 현재 옆으로 행보를 하는 자리에서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특히나 7월 25일부터 기간은 오히려 더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오늘도 3,000주를 사면서 현재도
밑에 바닥에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 재고평가 손실 이후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강한 걸 보게 되면 지금 지수 반등 시 제일 먼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반등의 시그널을 좀 빨리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다는 소리는 이 모든 증권사에다 다 하고 특히나 이 목표가까지도 낮춰 잡으면서 하반기 실적까지도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지금 보고서에서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 전망까지도 불투명하다는 말은 하는데 왜 사고 있나요? 저는 그게 또 오히려 더 궁금하고요. 현재 지금 바닥권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오히려 더 지수 반등 시 단기적뿐만 아니라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캔들, 기술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5일 날 개파락을 양봉을 통해 가지고 5일선 안착시킨 이후에 캔들 8개에서 10개를 행보시키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날 LG 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2.5의 5일선에 걸쳐놓고 5일 21선 저항을 받지만 외국인들은 당연히 사고 팝니다. 그러나 기관은 지금 11,000개나 들어오면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가가 꿈틀 수 있는 이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 각형 배터리의 개발 가속화 속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올 만한 악재는 모두 다 나왔고 오히려 더 바닥에서 그들은 사고 있는 시점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미래의 지금 기술적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기술적 반등이 났을 때 2차 전지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오히려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떨어지긴 하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예, 반등을 좀 잘 나타내길 바라면서 전략들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양시장이 7%대 네.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참 2,489선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서킷 맞습니다. 브레이커 여기까지 좀 안 걸리길 좀 바라는 바람인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왜 그러나요? 또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울산으로 가신다고요? 자, 밑에 네. QR 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저랑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네. 여러분들 만나러 갑니다. 서울에서 진행하다가 이제 지방 가는 이유가 지방에 이 분들이 많이 올라오십니다. 먼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서 경주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오시는데 이제는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주식에 대한 깊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대구, 포항 그리고 경남, 창원, 마산의 이 부산에 계신 분들 중간에 여러분 KT 역사, 울산 KT 역사 앞에 있는 울산 컨벤션 센터 101호에서 이번 주 8월 10일 토요일입니다. 3시부터 5시까지 하반기 주도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시장의 주도주의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1부터 10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수급 및 차트로 포착된 종목들, 상승률 상위,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스핀을 통해서 정배열 초입 단계에 들어선 종목들을 포착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수급으로 포착된 종목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선물 시장에서도 1조 원 넘는 순매도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수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수급으로 포착된 종목들이 없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차트 포착주로 넘어갈 텐데요. 네, 시장이 크게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몇 가지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네,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제 정배열 단계에 들어선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동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 보입니다. GS는 현재 22% 상승 중인데요. 네,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이죠. 한국석유, 흥부석유, 금요일장에서는 유가,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면 오늘장에서는 시장이 도시가스 쪽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니드 18% 오르는데 방산업체입니다. 금요일장에 이어서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들의 경우에는 수주, 수출 모멘텀 지속적으로 나와 있고요. 2분기 호실적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반사 이익 기대감도 나와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엘컴텍 13% 상승 중입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해 가고 있죠. 이제는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엘컴텍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12억 원 정도로 영업이익이 집계가 됐습니다. 현재 금값의 경우에는 간밤 2,490선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살짝 쉬어가면서 2,480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GSE 외에는 퀀타 매트릭스가 오늘장 유일하게 상한가에 진입을 한 종목입니다. 이 퀀타 매트릭스 항생제 검사 솔루션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연일 시장에서 강세고요. 또 HVM은 광산주로 꼽히고 있죠. 이 HVM 현재 22% 상승 중인데요. 이스라엘 방산업체 첨단 금속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함께 이제 방산으로 엮여 있는 게 휴니드, 스페코 정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한영증권 17% 상승 중입니다. 새 주인 찾기에 나섰는데 사모펀드 KCGI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엘컴텍 앞서 차트 포착주에도 살펴봤는데 12% 오르고 있고요. 셀리드는 13% 상승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셀리드는 코로나19 임상시험 3상 시험이 순항 중이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연일 재확산 중인데요. 우리 국내에서는 입원 환자가 4주 동안 5배 급증세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흥하해운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해운주들이 반짝 좋았다가 지수가 크게 밀리면서 함께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현재 3%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랩지노미스는 7% 가까이 밀리는데 추센텍은 6%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특히나 좋았던 진단키트 종목들 내에서는 오늘장 희비가 조금은 엇갈리고 있다는 점 살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는 4% 밀리고 우리바이오의 낙폭은 조금 더 깊습니다. 7% 넘게 밀립니다. 주말 사이에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보도가 됐는데 오늘장에서 이 대마초 해리스 부통령의 대표적인 테마주로 꼽히는 이 대마테마는 조금은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연재 9% 가까운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뉴욕 증시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기술주도 추가적인 급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주말 사이에 엔비디아 블랙웰의 설계 결함이 나왔죠. 이에 따라 이제 3개월 정도 생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빅테크 기업들의 AI 상품이나 서비스 역시나 함께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는 악재로 꼽힙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어떤 종목들이 포착하면 좋을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아 스핀 4가지 종목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데일리아 스핀 수급 포착주는요. 네, 엘컴텍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오늘 수급으로 포착된 종목들이 보이지가 않았는데 엘컴텍이 오늘 외국인이 장중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엘컴텍도 시장에서 현재 두 자릿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차트 포착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이오노트입니다. 동물 관련된 진단키트 종목인데요. 진단키트 종목들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이후로 급격하게 꾸준한 내림세를 걸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노트의 주가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이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네, 휴니드입니다. 휴니드 앞서 살펴봤던 방산 종목이고 오늘장에서도 시세 잘 내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온 휴니드, 수주와 수출 모멘텀 지속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더 자세하게 이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네, 거래량 상위 종목에는 마리화나 테마 우리바이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대표적인 테마주로 엮여 있는데요. 오늘장 우리바이오는 하락권에 현재 머물고 있고요. 오늘장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만큼 어떻게 진입하셔야 되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일리 아스핀 4가지 종목 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종목들 어떤 방향성,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바로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네, 수급 포착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다시피 엘컴텍입니다.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감 좀 묶여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데일리 스핀 점수가 74.9입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수급 포착주에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수급 포착에 오전장이 잡히다가 장이 또 이러다 보니까 또 바로 외국인들이 트레이딩성 물량 인 것 같죠? 빠지다 보니까 점수도 오히려 더, 달라지는 종목들이 좀 2개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전장과 오후장 정말 많이 틀리고요. 자, 오히려 더 외국인들은 단기성에 이 조금 더 치우치는 모습이 오늘 시장에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엘컴텍 여러분들 대표적인 금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급등하다 보니까 금 관련 종목들이 연일 좀 급등이 좀 모습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엘컴텍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얼마 전에 추세를 이탈하다가요. 다시 한 번 더 나이키 커브라 볼 수 있는 자, 국자의 패턴 자체가 오늘 가파르게 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시장의 시장의 전체적인 이 약세 흐름을 틈타 가지고 좀 움직이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중동 진장 고조를 통해 가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수혜 기대감도 있고요. 몽골에서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금강 탐사 개발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엘컴텍은 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 점수가 74점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더 조금 이 스윙이 아니라 이 단기성의 매매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13%가 좀 약하죠. 오히려 더 오늘 같은 시장이었다면 엘컴텍은 한 22%대 지금 시간대 움직이고 있다가 장 한 2시 반인가요? 2시 반이다 한 40분까지 한 25%까지 끌어올리고 종가에 당일 청산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한 19%에서 20% 머문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늘의 그 힘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날 갭상승이 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14% 15%는 오후장에 되면서 조금 더 물량이 더 빠질 수 있고요. 자, 영망치가 나오더라도 최소한 바디 길이는 한 7, 8%가 나와야지 내일 윗꼬리를 좀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컴텍은 좀 중립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약세 시장에서 두드러질 수 있는 금 선호 심리의 기대감으로 우리는 좀 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여러분들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차트 포착주 바이오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노트도 사실 이제 오전장은 플러스로 4거래로 상승하다가 오후장 되면서 하락 반전할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트 점수도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네, 현재 맞습니다. 보면 86.2였습니다. 원래는 89.1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특히나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는 수급 점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특히 그 무엇보다도 100억 원의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과 함께 사실상 이 지금 연일 한 2개월 정도 매집을 통해 가지고 우상향 패턴이 보이다가 저번 주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진단 키트 종목들의 급등과 함께 윗꼬리가 좀 달렸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장중에 양선을 내면서 추가적인 급등을 좀 보일 수 있었으나 조금은 이제 어찌 보면 오늘 이 음봉을 좀 갭상승 음봉을 좀 내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시장에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세 분출과 함께 윗꼬리가 좀 세게 달리거나 영망치 음봉에 피레침 음봉이 나온 종목들은 시세의 힘을 좀 다해 가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동물용 진단 검사의 제품뿐만 아니라 바이오 컨텐츠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과 함께 연일 수급이 좀 들어오곤 있으나 이 수급은 찐 수급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보를 할 때는 괜찮으나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이 좀 긴 관점, 다시 말해서 좀 롱플레이 관점에서는 사실상 괜찮으나 단기적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이 보지 말자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사업의 집중을 통해 가지고 원가 절감 효과를 통해 가지고 실적 턴 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롱플레이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전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4,600억에 2022년도에 2,900억이나 그들이는 바이오노트는 초우량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SD 바이오센스의 이 자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요, 무엇보다도 진단키트 쪽에 관련 종목들은 무엇보다도 저번 주에 이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진단키트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다라고까지만 알고 우리 지수 반등이 났을 때는 또 다른 데 또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이런 종목이 지금 행보를 하고 있고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인해 가지고 사업성 개선이 지금 이어나고 있기 때문에 긴 관점, 오히려 더 올해보다도 내년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퍼포먼스를 바라시는 분들은 몇 프로 행보하는 4,100원에서 4,150원에 행보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상승하는 종목 수가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50개도 안 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상승률 상위 종목에 휴니드가 있습니다. 당연히 방산 섹터 안에 있더라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급등을 했었고 지난 금요일에 16%, 현재는 19% 급등세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예. 네, 이제 지수가 만약에 내일하고 화요일, 수요일 날 만약에 나게 되면 방산 종목들은 급락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말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종합점수 72점은요. 수급은 없이 차트로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중동 긴장감 고조로 인해 가지고 방산 사업의 부각 효과, 사업의 부각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중동 지역 충돌이 장기화되면 오히려 더 방산 업체들의 여러 가지의 이 수혜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움직이고는 있으나 그거는 하나의 명분이고요. 또 다른 이 잠깐 이 소량의 작은 물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를 선호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약세의 휴니드가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중동 지지락지 리스크로 움직이는 종목, 약세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 그리고 요번에 움직이는 방산 섹터에서는 빅텍이 아니라 오히려 더 휴니드가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중동 지지락지 리스크뿐만 아니라 장중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한해서 소량으로 트레이딩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래량 상위주 우리바이오 가볼 건데요. 이게 10%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스핀 점수는 69.9에서 현재 65.5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네. 대마 관련주이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봐야 될까요? 예. 자, 지금 무엇보다도 이쪽 지금 트럼프 쪽하고 해리스 쪽의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급등락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트레이딩으로 봐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해리스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대마 관련주 종목들이 상승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면면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점수가 65점인 것은 21선이 그나마 21선이 좀 살아 있기 때문에 65점이고요. 내일 만약에 개파락의 지지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50점대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자, 의료용 대마 재배뿐만 아니라 성분 연구 승인 업체로 부각되다 보니까 해리스 관련주로 묶이되 여러분들은 트레이딩으로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데일리 스핀에서 저희가 종목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그 상승률을 잠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펩트론은 8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7월 8일 사마제약은 63.5이네요. 그리고 6월 7일 카페24가 51.6%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관심주 가야 되는데 이런 시장에서 관심주 하기 참 힘든데 네, 맞습니다. 어떤 또 근거로 전략을 세워주셨을지 저희가 좀 배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죄송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 이렇게 급락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피해 나가지 못하는 현실적 주시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반등은 납니다.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아니면 월, 화, 수, 목 안에 납니다. 그럼 반등이 났을 때 그러면 어느 섹터의 어떤 종목이 제일 큰 반등이 났느냐라고 보게 되면 많이 떨어지는 종목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랫동안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주도 섹터에서 덜 떨어진 종목들이 오히려 더 수급이 들어와서 지수가 반등이 나면 더 크게 오른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도주는 현재 조선과 방산과 바이오가 있습니다. 그중에 바이오 오늘 첫 번째 종목 알테오젠을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은요. 자,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은 오히려 더 매수 속도를 더 늘리면서 지수가 빠짐으로써 오히려 더 투매 물량이 좀 나옴으로써 5%대 마이너스가 나고 있지만 21선에 걸려 있고 특히나 41선 딱 지지 캔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특히 지수 반등 시에 제일 먼저 가파르게 상승이 날 수 있는 곳은 주도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 대한민국에서 주도주는 알테오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SC 피아의 주사 변경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이 SC 제형뿐만 아니라 9월 달에 큰 이슈가 있죠. 삼성의 이 데이터 공개를 통해 가지고 2028년도에 멀티플을 지금 현재 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날 수 있다. 특히나 SC 제형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보는 외국인들의 이 매수 물량과 이 행보는 오히려 더 지금 9월과 10월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40만 원에 손절가 26만 원 제한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HLB입니다. 자, HLB를 변경 보시면요. HLB는 오늘 같은 시장에 HLB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요. 오히려 더 밀리지 않고 시초가를 지키면서 양선의 도치를 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보다도 좋은 종목이 지금 현재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날 밀리지만 않아더라도 대단한 거죠. 시가총액이 10조인데도 안 밀린다는 것은 물량은 한쪽으로 다 쏠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리버스나비의 올해 에스모에서 9개의 임상 결과를 발표한 이벤트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9월입니다. 이제 2달 남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오히려 더 다음 달까지 우상향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제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제가 좀 잘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시간을 통해 가지고 HD 한국조선해양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알테오젠이든 HLB든 설명해드린 모든 공통점이 뭐냐? 주도 섹터의 주도주입니다. 자, 그만큼 오늘 조선, 방산 연하 없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파르게 아주 견고하게 오르고 있다가 이번 하락을 통해 21선 이탈을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가파르게 빨리 V장이 난다. 왜? 지금 현재 17만 4천 원은요. 과거 언제냐? 자, 7월 16일, 7월 15일 가격대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 시간에 오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튜브 8시 30분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HD 한국조선해양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주 흐름까지 봐드렸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오원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이달 말에 열리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힌트를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급격한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미국 고용 쇼크가 확인되면서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이른바 아래 공포로 확산되고 있죠. 이 기업 실적 부진도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7월 FOMC 금리 동결이 연준의 정책 실수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아직 미국 경제가 곤경에 처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2분기 GDP 증가율이 2.8%로 견조한 만큼 이 경기 침체를 주저하기 위해선 실업률 외에 또 이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이 경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페드는 단일 경제 지표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이 파월이 뒷북연준이란 비난을 우려해서 과감한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잭슨 홀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